안녕하십니까. 정문섭, 문담 정문섭의 책 읽기 TV 1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죽는 날까지 지적으로 살고 싶다라는 책을 가지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현 저자가 쓴 책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문담이라는 호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문담의 문자는 무리 문자고 담은 이야기 담자. 그래서 우리들의 이야기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문담 정문섭 많이 불러주십시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책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죽는 날까지 지적으로 살고 싶다. 바로 이 책이 되겠습니다. 네. 이 책은 은퇴 후 행복한 노후 30년을 이끄는 아름다운 삶이라는 이런 부제와 함께 달려 있는데, 제가 그동안의 은퇴 후의 어떤 삶에 대해서 쓴 책들 중에서는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 되고, 특히 이 책이 그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저자인 정성현 저자가 본인이 경험과 실패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진솔하게 담았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7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일, 나만의 필살기, 건강, 경제, 시간, 가정, 공헌, 죽음, 이렇게 7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차례 내용을 보면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평생 현역 행복한 일거리 찾기. 두 번째, 노후 자금 준비 함정에 빠지지 마라. 세 번째, 마음을 비추는 육체의 거울. 네 번째, 명함을 내려놓고 온전히 당신을 만날 시간. 다섯 번째, 남편의 시간을 아내에게 투자하라. 여섯 장, 더불어 사는 즐거움, 아름다운 동행. 그리고 아름답게 입이랄 권리, 죽음에 대한 얘기까지 7편으로 나눠져 실려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지적으로 살고 싶다. 이 책의 제목으로 뽑아져 있죠. 평생 학습자가 되면 죽는 날까지 자신의 세계를 매혹적으로 살 수 있다고 작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배운다는 생각이 갖고 있다 보면 삶의 목적을 갖게 되고, 이런 배우는 거에 대한 열정은 나이가 없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지적으로 살고 싶다 라는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저자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있다면은 이 책이 굉장히 잘 짜여져 있으니까 책 쓰기 계속해서 도전해 보시면은 죽는 날까지 지적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요즘 가장 관심사가 되는 부부 커뮤니케이션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또 경험을 녹여내 가지고 쓰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책을 보다 보니 버킷리스트 작성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뭐 버킷리스트 영화도 보셨겠지만은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건 아니죠. 나름대로 뭔가 좀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이 책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성찰하면서 작성할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실천하지 못했던 소소한 일부터 한번 적어보면서 한번 그 어떤 성취, 보람을 느껴보자는 얘기죠. 또 내가 중요시하는 가치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버킷리스트 작성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달성 기간은 물론 정해져야지만 빨리빨리 하겠죠. 마지막에는요, 좀 다소 엉뚱하게 보이는 그런 꿈도 하나 정도는 포함시켜서 버킷리스트에 그걸 한번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의 두 번째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것은 자기선언문입니다. 자기선언문. 인생 내용 설명서라는 뭐 김홍신 작가 이야기도 있지만은 사람들마다 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좌우명 이런 것들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저도 뭐 저의 인생 선언문이라는 걸 만들어서 매일같이 아침마다 보긴 하지만은 이분 역시 자기 선언문이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창조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즐길 권리가 나는 있다. 그래서 나는 일, 소유물, 돈에서 비롯되는 그런 정체성보다는 어떤 무게 중심을 창조성, 관대함, 자발성, 유머 감각, 마음의 평화, 새로운 경험, 행복, 정신세계에다가 두고 나의 정체성을 찾아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예, 그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제 인생 마지막, 그러니까 노후를 맞아서, 그러니 나와 함께 늙어갑시다.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라는 그런 마지막 문구가 나옵니다. 이 문구대로 우리에게는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가장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이제 이분도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라고 본인의 삶을 회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 고민했던 계획들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단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읽지 않았던 책 독서하겠다. 또 건강에 대해서 나는 최우선으로 투자를 하겠다. 역사문화 탐방, 그런 여행을 적극 참여하고 싶다. 또 내가 보고 그동안 느끼고 경험했던 일들을 진솔한 글로 한번 남겨보겠다 라는 이야기. 또 봉사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하고 싶다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간섭도 받지 않는 자유로움을 만끽하기. 여기서 자유로움이라는 거는 뭐 아주 그냥 뭐 아무 자유로움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떤 직장이나 이런 데서 구속받던 그런 삶이 이제는 아니니까 뭔가 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하고 싶다는 얘기를 적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환경단체, 시민단체, 색소폰 동호회, 정치단체 이런 회원으로 활동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면서 최고의 순간을 내가 한번 맞이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거 갖고 비분관계한 적도 있었죠.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하는 나이 63세다. 예. 서울대학교인지 뭐 스카이대학인지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부모님이 요 나이에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를 부모들을 비분관계하고, 저도 강연 시간에 많이 써먹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자식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네. 근데 이분들 지금 부모님이 계신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식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부모에게 영악하다. 무심한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해도 때가 되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 열심히 주판화를 튕긴다. 그에 따라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자신도 모르게 변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솔직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뭐 부모님이 재산이 없어서 아무것도 받은 것도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재산이 조금 남으니까 그걸 가지고 또 형제들이 또 나누느라고 또 약간 갈등을 빚었던 그런 기억도 살아납니다. 자, 인생 후반 돈 관리의 핵심은 지출 관리다. 예, 농협에서 근무하셨던 분이나 경제관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노후의 어떤 금전적인 부분은 안정된 현금 흐름의 핵심은 빚을 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무조건 빚을 갚아라. 또 카드와 결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드사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신용카드는 정말 가정경제에 큰 적이 된다. 그러면서 월말에 날아드는 카드 대금 명세서 보지 않으면 삶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카드 쓸 때는 사실 돈처럼 안 느껴지거든요. 근데 월말에 명세서를 받아보면은 왜 이렇게 많이 썼지 내가? 라고 후회를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후에 경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정말로 이 카드를 안 쓰시고 현금만, 하루에 얼마씩 쓰겠다, 이렇게 현금만 쓰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이제 에리 프롬의 이제 인생의 두 가지 존재 양식에 대한 얘기가 이 책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소유 중심의 삶이냐, 존재 중심의 삶이냐. 자, 소유라고 하면 뭐 재산, 지식, 뭐 다 소유가 되겠죠. 재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권력, 또 지식이 많이 갖고 있으면 어떤 지위 누릴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도 있죠. 근데 내가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친다 했을 때는 이게 이제 깊이 있고 성찰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깊이 있는 삶이. 그래서 성장하는 그런 삶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사토 도미오의 공부 편력기라는 책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이 사토 도미오의 이 책을 읽어보면은
이 제목 배우고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책인데, 이 사토토미오가 57세부터 공부를 시작하죠. 그래서 60대 대학원 진학해서 경영학 석사를 따고 의학, 이학, 농학 3개 분야 박사학위를 땁니다. 그리고 좀 가기가 어렵다는 도쿄 공예대학 사진학과를 들어가서 또 사진집을 출판하고 개인전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책도 쓰고 전국 강연을 하면서 인생의 황금기는 누가 뭐라고 해도 70대다 라고 외치고 다녔죠. 우리 연세대학교 김영석 교수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냐, 계란을 얘기했을 때 노른자위가 어디냐, 이렇게 자기가 지난날을 회고해 봤더니 안병욱 박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누굽니까 김태길 교수하고 우리 연세대 김영석 교수님이 세 분이 그 부분을 갖고 이제 논의를 했었는데, 결론은 그렇게 나왔답니다. 65세부터 80세까지가 가장 황금기다. 근데 이 사토토미오 황금기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70대라고 그러는데 김영석 교수는 65부터 80세까지 이야기를 했죠. 자, 남편의 소중함에 대한 얘기,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도 뭐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봤던 이야기지만은 대학원에서 벌어진 일이죠. 노 교수가 결혼한 여성을 앞으로 불러서 우리 재미있는 게임을 하자 해놓고 칠판에다가 소중한 사람 이름을 20명을 써보라고 합니다. 다 이것저것 막 써놨더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럼 이 중에서 내가 그래도 지워도 괜찮은 사람을 한 명씩 지워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친구도 지우고 뭐도 지우고 뭐 친척도 지우고 막 그러겠죠. 선생님도 지우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남는 게 이제 4개가 남습니다. 뭐예요? 엄마, 아빠, 그 다음에 내 자식, 내가 낳은 자식, 그리고 남편입니다. 자, 이 상황 되면 이제부터 이제 지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또 지우라고 합니다. 한 명을 또 지어라. 그러니까 아빠를 지우겠죠. 통상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엄마를 지우고. 왜? 엄마는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아이하고 남편을 남겨놓고 누구를 지워야 될 것이냐.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어떻게 했냐면 남편은 남겨놓고 아이까지 지웠다는 얘기죠. 왜 남편을 선택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시간이 흐르면 부모는 먼저 날 떠날 거고, 아이는 커가면서 언젠가는 날 떠날 테지만은 일생을 나와 같이 할 사람은 남편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에 남편을 남겼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아내가 되겠죠. 아내를 남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곁에서 오랫동안 갈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의 마지막 편에 보면 또 고독, 외롭지 않아요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차피 인생은 혼자 살다 혼자 마지막에는 가는 거다. 근데 이 고독, 외로움이라 생각하지 말고 고독을 즐길 수도 있어야 된다. 저 바위에 난 소나무를 보십시오. 얼마나 척박한 땅이겠습니까? 저 자리가. 기름진 땅도 아니고, 또 그런 물 한 방울 빨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바위 틈새 속에서 저렇게 뻗어가면서 고고하게 펴있는 저 소나무. 많은 사람들이 저걸 보면서 또 희망을 노래하고 행복을 느끼고 삶의 존재 이유를 느끼겠죠. 그래서 고독도 결코 외로운 것이 아니다, 할 만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결론 역시 아는 것은 힘이 아니다. 아는 것을 실천했을 때 힘이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지행합일하는 것이다. 오늘 평생 현역으로 살 것처럼 계획하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정문섭의 책 읽기 TV는 여러분을 끊임없이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힘을 받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